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돌아온 뉴 황세프의 요리 교실입니다. 세프는 코가 발달해야 됩니다. 음식은 미각으로 느끼지만 코로 냄새를 맡을 수 없는 세프는 맛있는 음식을 미각에 의존해서 만들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음식이 재료가 배합이 잘 됐는지, 얼마나 익었는지, 조미료, 향료 등의 맛이 어떻게 스며들었는지 코로 일단 냄새를 맡아서 훌륭한 요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개들을 데리고 산책을 나가본 적이 있습니까? 개가 냄새 맡는데 열중해서요. 주인은 자기하고 눈 맞추고 열심히 떼어주기를 바라는데 지나가다가 나무가 있으면 냄새 맡고 자기가 똥이나 오줌을 누려내고 하는데도 냄새 맡고, 그래서 개가 냄새를 맡는 이 세상은 사람보다는 한 100배 정도 냄새를 잘 맡는다고 합니다. 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편견하고는 달리 눈이 좋지 않대요. 그리고 흑백으로 세상을 본다고 합니다. 개가 눈이 오면 좋아서 날뛰는 거는요, 잘 보이지 않는데 뭔가 어른어른 하면서 이렇게 눈앞에서 막 내리니까 그게 신기해서 그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는 후각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아지를 기르는 분은요, 하루도 빠짐없이 산책을 시켜야 된다. 자, 그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또 냄새 잘 맡기로 말하면 세프나 개 다음으로 검사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검찰 생활 오래 하면 검사나 수사관은요, 딱 내용만 들어도 견적이 나오고 어디를 조사해야 될지 혈이 딱 눈에 보입니다. 우리가 무협지에서 이야기하는 꼼짝 못하는 혈. 그래서 수사라는 거는요, 막 그냥 무작배기로 가리지 않고 하면 끝도 없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양 속에서 불필요한 증거를 엄청나게 확보해 놓으면 그 증거를 가지고 조사하는 데만도 어마어마하고 또 참고인이나 증인도 어마어마해집니다. 그러니까 수사의 핵심적인 포인트를 잡아서 포인트 근처에 있는 증인, 참고인, 증거만 집중적으로 조사하면 되는 거죠. 거기서 하나가 열리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검사 생활 한 20년 이상 하면 그야말로 냄새 맡는 데는 도사다. 그래서 얼마 전에 중앙일보가 현재 검찰에 힘께나 쓰는 젊은 검사들 해가지고 뭐 한 40~50명을 이틀에 걸쳐서 전면에 보도한 적이 있죠. 도대체 중앙일보의 그 보도 의도는 무엇인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윤석열 정권이 검찰공화국인 것은 분명하고 그 검찰공화국 내에서 윤에게 충성하는 검사들로 지금 중앙지검이나 주요 지검이 다 채워져 있고 또 대검의 반부패 수사부 등도 채워져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수부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렇다면 대장동 사건을 1년을 했는데 대장동 사건 수사 1년 중에 전반부 6개월은 누가 했습니까? 문재인 정권에 충성을 바치는 검사들이 했고 또 윤이 사실상 당선된 3월 말 이후에 지금까지 6개월은 윤에게 충성을 바치는 검사들이 수사를 했다고 봅니다. 반반씩 수사했다고 보는 게 정상이죠. 그러면 과거에 문재인 쪽에 충성을 바치는 검사들은 김만배, 정영학, 남욱 등을 적당히 조정하면서 수사를 확대시키지 않고 유동규에게 초점을 맞춰서 유동규와 3인방이 꾸민 일이다라고 정리하고 나머지 뭐 50억 클럽이니 객가지들은 다 생략해버리고 거기서 적당히 마무리하고 3인방의 죄들도 팍팍 줄여주려고 했겠죠. 만약에 이재명이 당선되었으면 아마 3인방 유동규까지 아주 간단하게 때우고 나왔을 거라고 봅니다. 해산 명동 서일필, 해산이 울렸는데 지새끼 한 마리 나오더라. 그게 딱 이런 경우죠. 그런데 윤석열에게 충성을 바치는 검사들로 채워진 지가 인수위 기간 포함 6개월이 됐는데 이 사건에 이해가 가지 않는 측면이 황세프가 있어요. 뭘 이해가 가지 않느냐. 최근에 김용에게 8억을 줬다. 총 뭐 8억 4,700인데 4,700은 옛날에 준 걸 거고 8억을 줬는데 유동규가 중간에서 1억을 쓱싹 했고 또 나중에 김용이 유동규에게 대장동 터지고 1억을 갖고 와서 실제 건너간 거는 6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검찰이 지금 보면 오늘 현재 돈 이 6억 사용처를 추적하고 있다. 그래서 김용희한테 6억을 어디 썼는지 묻고 있다.
그래서 6억을 이재명이 대선에 썼으면 그것이 이제 불법 대선 자금 사용이다라고 지금 추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김용은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어요. 모든 증거가 돈 받았다는데 김용은 아마 죽었다 깨어나도 돈 받은 적 없다고 우길 거고 묵비권까지 행사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20일 안에 김용을 재판에 넘겨야 되는데 유동규 부분이 지금 김용과 정진상을 술을 접대했다. 2014년에 남욱이 돈을 대는 술집에 데려가서 이들에게 100번 술을 샀니 하는 유동규 말 속에 지금 술 접대를 조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황세퍼가 황 대표가 수시로 이야기하는 내용에 대한 굉장히 의문인 냄새를 맡고 있어요. 자, 대장동 사건이 무려 5,906채의 아파트를 분양하는 대규모 단지입니다. 자, 우리가 헬리오, 잠실, 송파 아파트 단지 크다 하지만 그것도 한 5천 가구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장동도 그 정도 규모의 거대한 단지고, 그래서 매출액이 총 4조, 2조 반 남는 장사였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2조 중에서 한 2천억 정도는 지금 성남시에 환수 금액으로 냈고, 나머지 1조 8천억을 다른 건설회사 시행사와 또 화천대유 천화동인 성남의 뜰을 주물렀던 김만배, 남욱, 정영학 등 3인방이 중심이 되어서 적어도 1조를 주물른 걸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황 대표가 잘 정리했죠. 이 1조 안에는 직접 시행했던 2,000채에 가까운 아파트 시행에 따른 배당 이익이 있고 또 땅을 팔아서 얻은 분양 이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수사가 될 때 미처 아직 들어가지 않은 분양 중이었기 때문에 작년 10월경에 추가로 받을 돈도 더 있어서 1조 정도가 된다고 황 대표가 정리했습니다. 그러면 1조 정도를 벌었으면 누가 얼마만큼 가져갔는지에 대해서 일단 조사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과거에 중앙일보가 분석한 데 따르면 그러면 천하동인이 돈을 어떻게 나눠 가졌느냐라고 보면 이 천하동인의 배당금이에요. 1호가 전 대표 이한성, 이 사람은 별로 등장하지도 않고 수사 조금 받고 끝난 걸로 봐서 바지였던 걸로 보이고요. 거기에는 이한성 외에 이재명의 건 이화영 평화부지사의 보좌관 출신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지금 1208억이 갔다는 겁니다. 자, 이화영이가 북한에 지금 연결되는 평화부지사 아태엽 쌍방울 돈 돼서 북한에 수십억 줬다고 하는데 여기에 천하동인의 이화영 측근 보좌관 출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천하동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파트를 3분의 1 정도는 직접 2,000채 정도를 시행을 했죠. 거기에 배당금을 받는 이 펀드였어요. 그래서 이들이 1,208억을 가져갔다는 거예요. 저는 천하동인 1호의 1,208억의 형방에 대해서 이것이 메인 굵직한 몸통 뇌물이 아니었을까 의심을 합니다. 그 다음에 천하동인 2호가 김만배 부인이 101억을 가져갔대요. 천하동인 3호가 김만배 누나가 가져갔고 101억입니다. 윤석열 부친 집 매입 자금이 여기서 나왔다.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죠. 부인도 101억, 누나도 101억. 이것도 공교로운데요. 다 김만배 돈이라고 봐야 되죠. 자, 김만배 후배 기자 배모우 씨가 121억을 주물렀어요. 그래서 김만배 거라고 보이는 것이 외관상으로는 이 세 개를 합쳐서 김만배가 323억을 가져갔다. 자, 그 다음에 이 사건의 주역인 나무기가 지금 천하동인 4호를 했는데 1,007억을 가져갔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정영학이가 지금 이 사업 계획서를 짜고 녹취록을 갖다가 제공하고 했는데 정영학이가 644억을 가져갔어요. 유동규가 남욱의 후배 변호사 유동규와 함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있던 정민용과 더불어서 유원홀딩스라는 회사를 만들고 그걸로 통해서 그 장소에서 김용에게 8억을 전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남욱이가 술값을 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각종 비용 상당수가 남욱에게 세탁이 됐고 남욱이 나중에 미국으로 도망간 것도 돈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였다. 그리고 정영학은 유동규한테 맞은 적도 있다 그러고 그래서
녹취록을 작성했다. 그리고 검찰에 갖다 줬다고 하는 겁니다. 정영학도 돈을 많이 뜯겼다. 자, 그래서 남욱이 1,007억, 천화동인 4억, 정영학이가 5호로 644억. 그 다음에 천화동인 6호가요. 변호사로서 전 판교 프로젝트 금융투자 소속인 조모 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판교 때부터 해먹는 데서 넘어온 변호사가 282억인데 이 변호사한테 간 돈도 실제 이 변호사 돈이 아닐 거라고 봅니다. 이 사건의 주역 3인방은 김만배, 남욱, 정영학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들에게 간 돈을 다 합쳐보면 4,464억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돈은 화천대유 분양이 땅 팔아서 번 돈, 3분의 2의 땅을 자기들은 싸게 잡았고 나머지한테는 비싸게 팔았죠. 4,531억이 남았고 천화동인 배당금이 3,463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화천대유의 배당금이 일부가 있죠. 자기들이 직접 시행을 해서 나오는 거는 배당금이라죠. 577억이에요. 대략 외관상으로 보면 화천대유의 배당금과 천화동인의 배당금 이걸 합치면요 4,040억이 됩니다. 이 돈이 아기가 잘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요. 좌우간 이들이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에서 추가적으로 천화동인의 배당금이 더 들어올 거니까 한 1조 정도로 보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 천화동인 배당금만으로 이들이 4,464억을 받아갔다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그러면 나머지 이들의 수입 중에서 한 5천억 가량은 도대체 어떻게 쓰여졌는지 의문을 가져오고 있어요. 물론 거기에는 자기들이 처음에 시드마니를 이 성남의 뜰을 만들고 그 밑에 AMC로 화천대유를 만들었을 때 돈을 여기저기서 빌려왔지요. 그래서 연예인 돈이 들어갔다, 국내 뭐 S재벌 돈이 들어갔다 이야기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뭐 두세 배, 서너 배씩 받아갔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 자기들이 초반에 땡겨온 시드마니에 대한 배당금으로 나눠줬을 수도 있고 또 나머지 돈은 이 50억 클럽에게 줄 수도 있고 또 토목업자니 건설업자가 뭐 요구해서 갖고 갔다 그것이 쌍방울하고 돈이 뒤섞였다 쌍방울의 전환사채 거기하고도 관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1조짜리 사업을 이 3명이 중심으로 다 해먹도록 하고 나머지는 다 바지예요. 그러면 김만배가 지금 외견상으로는 자기 후배, 부인, 그리고 누나 해서 총 323억밖에 안 되는데 김만배가 주역인데 희한하게 김만배의 돈이 제일 작아요. 남욱이 반밖에 안 돼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남욱이가 1,007억이라면 김만배가 성남시하고 다리를 놔서 아마 이재명이나 성남시의 꾼들이 김만배를 이 사업에 앉혀놓고 당연히 사업 수익을 측정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김만배는 기자인데 불구하고 사실상 화천대유 천화동인의 회장 역할을 겸임한 거죠. 그리고 이 사건의 발단이 김만배가 하도 은행에서 수십억씩 찾아서 가길래 그래서 금융정보분석원이 경찰에 수사를 통보했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만배는 도대체 나머지 한 5,500억쯤 되는 돈은 어디다 쓰고 그리고 이들이 나눠 가진 4,464억은 또 어디다 썼는가? 그래서 자질구레하게 정진상이 그리고 김용이 입 막고 술 사주고 하는 것도 이들이 썼을 수 있고 다른 돈으로 쓰고 또 이 돈에서 빼가 갔을 수 있는데 그 다음에 8억 준 거는 이 돈에서 썼겠죠. 남욱이는 지 돈이 아니고 정영학이도 지가 그 정도 관리했지만 남욱과 정영학이가 실제 일부만 부동산 사놓고 빼돌려 놓고 나머지는 비용으로 또 지출을 했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이들이 싸움이 났고 김만배하고도 싸움이 났어요. 근데 이 사건의 실제 바지 사장이자 화천대유 천화동인을 관장해서 돈의 중심이고 제일 큰 덩치를 확보하고자 했던 김만배는 3억 24억만 받고 어디 갔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의심하는 것은 지금 김만배의 돈 중에 조모 변호사 그리고 이한성이와 이화영 보좌관 거 이걸 합치면 적어도 1,500억 가까운 돈이 또 별도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김만배가
1,500억에 300억을 더하면 1,800 수십억을 지금 주물렀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런데 검찰 수사의 핵심은요, 고작 그 중에서 김용희 입막음으로 들어간 8억, 그것도 2억이 뜯기고 6억을 가지고 거기에 이재명을 위해서 썼냐라고 사용처를 조사하고 있다는 검찰이 맞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윤석열 정권에서 이 돈, 1조가량에 되는 돈이 어디로 다 흘러갔는가. 그래서 받은 사람 출처 쫙 정리하고 뇌물로 쓰여진 거 다 정리하고 개별 주체들을 족치면요, 김만배도 지선 돈의 출처 압수수색하면 될 거 아니에요. 통장 벌써 압수수색 했겠죠. 나무기 정령하기 전부 기록해 놓은 게 있을 거예요. 나중에 대비해서.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다 합치고 요 바지들 다 합치면 돈 총계, 수입 총계, 그리고 지출 총계,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이걸 한다고 시드 마니를 몇백억 땡겼는데 그들한테 막 크게 이자까지 불려서 줬다. 그게 한 1,000억쯤 된다. 그 다음에 뭐 50억 클럽에 얼마씩 줬다. 몇백억. 그리고 성남시에 뭐 의장이고 또 자질구레한 다리 걸친 사람 도와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나눠줬다. 그럼 그게 총 얼마? 그 다음에 이 사업에 각종 경비, 직원 월급부터 회사 운영에 곽상도 아들한테 월급 얼마 줬다. 얼마. 딱딱 나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뭐 술값으로 들어간 거 얼마. 유동규나 나무기 뜯어간 거 얼마. 그러면 남는 부분, 입증되지 않는 부분에서 너희들이 사놓은 빌딩이 얼마 나오잖아요? 그러면 남은 부분은 안 밝히면 전부 배임 횡령 등으로 집어넣겠다고 해가지고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거기에 적어도 한 1,000억 이상의 덩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쌍방울에서 등장한 이화영, 그리고 쌍방울과 김만배를 중심으로 천하동인 사이에 수상한 일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화천대유 사이에. 그러면 그 돈 흐름도 조사해서 실제 화천대유 천하동인의 돈이 쌍방울로 세탁되어서 어디로 흘러갔는가. 그런 걸 다 조사해서 국민 앞에 그걸 밝히면서 지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고작 8억 중에 김용희한테 흘러간 6억을 가지고 어디다 썼느냐, 이재명이 선거 썼느냐는 게 수사 전략이 아니라 진짜라면 이 검찰 수사 다 뭔 배경이 있거나 가짜 아닙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수사하는 척하면서 이재명을 조질 듯 하지만 이재명 보고 6억 안에서 싸게 먹고 가라고 압박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 하자는 겁니까? 그래서 검찰이요, 전체 돈의 사용처, 왁구를 딱 맞춰서 국민 앞에 밝혀라는 거예요. 고작 6억 사용처를 가지고 이 수사를 한다? 국민 사기당하는 거예요. 오늘의 디저트. 대장동 돈 1조. 각자 어떻게 나눠 가졌는지, 어디로 흘러갔는지 다 밝혀라.